안녕하세요. 한의사 강령에게 심통부리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술에 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참 술을 좋아하고 또 술을 먹고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도 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먹고 저지른 실수 하나 때문에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한순간에 자신의 커리어를 망쳐버리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접합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은 단순히 커리어를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배우자와 가족의 인생까지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 문제로 한의원을 내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술을 너무 자주 마셔서 중독의 수준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술만 마시면 필름이 끊긴 뒤에 교통사고처럼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심한 주사를 부리다 결국 해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배우자나 가족 그리고 환자 자신도 술을 끊어보려 노력하지만 담배 끊는 것 이상으로 이 문제가 참 쉽지 않습니다. 주변 가족들도 먹지 마라라고 다그치거나 또 술 먹으면 이혼이라는 말로 위협하면서 초강수를 둬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술을 끊거나 술 문제를 컨트롤하는 것이 힘든 걸까요? 이때 알코올 중독 문제를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술이 맛있어서 혹은 중독에 빠질 정도로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을 매일같이 마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적어도 알코올 중독에 빠진 이들의 겉모습만 보면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먹지 않으면 못 견뎌하는 모습은 마치 그들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환자 자신도 내가 조금만 술을 끊으려는 의지만 가지면 금방이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의 알코올 문제로 내원하는 상당수의 환자들이 제 발로 혼자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환자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보호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의지만 있으면 금방이라도 술을 끊을 수 있을 텐데 그 손쉬운 것 하나를 왜 못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는 식이죠. 그런데 이런 시선들이 모두 착각이라는 겁니다. 사상의학의 창시자 이재마 선생은 음주는 현실로부터의 도피다라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술에 중독되는 것은 단순히 알코올이나 물질이 지니는 물질에 대한 중독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불안, 때로는 우울, 때로는 분노 등의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인 정서를 감당하기가 버거워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술에 중독이 된다는 관점입니다. 물론 개개인이 어떤 부정적 정서에 마주해 있는가는 각자의 사연이 다 다릅니다. 문제는 술 자체의 탐닉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정서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봐야 하는 겁니다. 환자 사례들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창 보기만 해도 귀여울 어린 자녀가 있고 아내의 뱃속에는 둘째 아기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문제로 매일같이 부부 갈등을 겪고 끝내 이혼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분은 매일같이 술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마셨다면 급하게 마시고 이내 필름이 끊겨버립니다. 그리고 같이 술을 마신 동료나 친구에게 거친 욕설을 하고 싸웁니다. 급기야 혼자 술이 취한 상황에서 집에 들어오다가 사고가 난 적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남편이 조금만 늦거나 술자리가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조마조마합니다. 오늘은 무슨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을지 말이죠. 실제로 결혼 이후로 남편이 술 먹고 사고가 나서 경찰서와 병원 응급실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갔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A씨는 대기업을 다니는 매우 모범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말수도 적은 편이고 온순한 성격입니다. 아내도 남편의 그런 성격에 끌려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술만 마시면 필름이 끊기고 이런저런 사고가 터지니 아내분도 속이 터지겠죠. 그때마다 남편은 자신의 의지로 충분히 술을 끊을 수 있다며 호언장담을 했답니다. 근데 며칠 못 가서 다시 술을 마시게 되고 술을 마시면 결국 정신을 잃고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어 온 거죠. 결국 이혼 위기에까지 몰려서야 마지못해 한의원에 내원한 경우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원하고 둘째도 곧 태어날 마당에 그깟 술 하나를 왜 못 끊나 싶은 거죠. 그러나 A씨에게는 단순히 술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회사에서 실적을 많이 올리지 못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적이 자신의 소심한 성격과 연관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이긴 하지만 자신과는 맞지 않나 보다라고 걱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평소 이런 점들을 걱정하던 중에 어느 날 술을 먹고 난 뒤에는 말도 잘하게 되고 취중에 거래처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실적도 올라가게 된 거죠. A씨는 이후로 거래처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A씨는 자신이 회사 내에서 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은 자신의 소심한 성격 때문이고 성취도가 올라간 것은 술의 힘을 빌어서 얻어낸 것이란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편치 않은 사람들 앞에선 매번 술을 마시게 되고 그것도 남들보다 더 빨리 급하게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부서 회식이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급하게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A씨에게 술이란 자신의 소심하고 열등한 부분을 감춰줄 거라 믿었던 묘약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A씨가 유독 술자리에서 필름이 자주 끊겼던 경우들을 역추적해보면 처음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더 많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나는 너무 소심하다라는 자기 비하적 평가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술을 마셔야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입니다. A씨의 어려움은 단순히 술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성취 중독 또는 인정 중독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A씨는 술을 마시는 것 외에는 다른 취미도 여흥거리도 즐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일에 매달려 있었고 그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좋은 성과를 올리는가로만 자신의 인생이 평가되어진다고 여겼던 거죠. 그리고 그런 성취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은 끝장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곧잘 해내고 있음에도 자신의 실적이 좋지 않을까 봐 늘 불안했고 그런 불안이 알코올 중독으로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바로 그런 삶의 불안으로부터 도피처가 술이었던 거죠. A씨가 아무리 주변의 만류와 거센 반발 그리고 술자리에서의 실수로 인해 겪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술을 끊기가 그토록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A씨의 자기 비하적 시선과 그로 인한 불안을 달래주지 못하는 이상 A씨는 계속 술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알코올 중독자 취급만 하면서 술을 끊으라는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충분히 인정받을 만큼의 삶을 살고 있으며 굳이 술로 도망쳐야 할 이유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치료가 필요했던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30대 미혼 여성 B양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원래 술도 잘 못하던 여성인데 결혼 예정이었던 남자친구와 파혼을 하게 되면서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술을 먹기 시작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라도 술을 먹지 않으면 힘들 정도로 알코올 중독 상태에 빠졌습니다. 직장에 지각하는 일도 잦아졌고 간단한 업무에서조차 잦은 실수들이 많아져서 직장 내 평판도 나빠졌습니다. B양은 남자친구와 파혼한 뒤로 너무 괴로워서 친구들을 만나 술을 먹던 것이 습관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같이 마실 친구가 없는 경우에는 혼자라도 술을 마셔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B양은 자신의 알코올 중독이 전 남친과의 파혼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언뜻 그럴 수 있겠다, 힘들었겠네 싶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B양 스스로가 속고 있는 착각입니다. B양의 생각대로라면 파혼한 남친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B양은 계속 우울증과 불면증, 알코올 중독에 빠진 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B양은 지금 자기연민이란 덫에 걸려 있습니다. 이재마 선생은 자기연민은 태행, 즉 심리적 게으름이다라고 말했죠. B양의 경우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게다가 누구나 탐낼 만한 1등 신랑감까지 놓쳤으니 마음이 아파서 술로 달랠 수밖에 없다라는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자신의 게으름을 자기 연민으로 속이고 있는 거죠. 1등 신랑감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나하고는 부부의 연까지는 닿지 않아서 파혼이 됐으면 또 새 사람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귀찮은 겁니다. 세속적으로 1등 신랑감을 찾기 위해서 내 욕구를 다 억압하고 일일이 다 비위 맞춰주면서 1년 이상 고생해서 결혼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런 힘겨운 작업을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생각하니까 너무 귀찮고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바로 이 대목이 게으름에서 비롯된 자기연민이라는 겁니다. B양이 술이 좋아서 술에 중독이 되어서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현실을 마주보고 싶지 않아서 술을 먹고 필름을 꺼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현실 도피인 거죠. 그러나 벽나발만 불고 우울감에 젖어 있다고 해서 달라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파혼의 충격 때문에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여길수록 늪에 빠진 것처럼 알코올 중독은 심해져만 가겠죠. 그리고 괜찮은 남자 한 명만 잡으면 내 삶의 나머지 문제들이 어떻게 한 방에 다 해결되리라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좋은 인연도 만나질 수 있겠죠. 술을 억지로 못 마시게 하는 것만이 치료의 전부가 아닙니다. B양 자신의 자기 연민 속에 감춰진 심리적 게으름이 어떻게 교묘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걸 몰랐기에 계속 우울감에 젖어 있고 알코올 중독에서도 헤어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A, B 두 사람의 경우에서처럼 대부분 알코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주변에선 왜 그까지 술을 못 끊냐라며 다그치기만 싶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알코올이나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을 알코올 문제로 회피하게끔 만든 보다 근원적 요소에 대한 고민과 주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이재마 선생은 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게으르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자의 마음은 추하고 사납다. 조금씩 공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헛되게 거창한 꿈만 꾼다. 그러한 마음이 곧 그 몸을 술에 의지하게 만들고 마땅히 하여야 할 바를 피하려 한다.
무릇 게으른 자는 반드시 술을 가까이 하게 된다. 또 술이 사람을 망치고 죽게 만드는 것이 술독이 간이나 장을 상하게 만들어서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술에 빠진 이는 그 몸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니 근심이 산과 같아서 매일 자신의 삶에서 도망칠 궁리만 하게 된다. 술독이 망가뜨리는 것은 단순히 간이나 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인생 그 자체다. 이것이 이재마 선생의 술에 대한 지론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을 새롭게 가져볼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